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이 지금 미친 광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엄청난 거래와 함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대한광통신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이거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거나 투경이 걸리게 되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투경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오늘 한번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앞전에 한번 떴었습니다. 자, 근데 지정 예고일이 이제 4월 9일이었고, 자, 근데 쭉 내려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는 이 지정 예고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써, 자,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다음 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번 요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중장기 급등 요건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1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이제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15일 중 종가, 이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인지, 그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 이 종합 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인지. 자, 근데 뭐 3번이나 2번은 이게 판단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딱 봐도 이제 15일 종가 중 최고가고 종합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15일 전의 종가보다 지금 주가가 100% 이상, 2배가 넘었는지 상승률이. 그래서 15일이면 이때거든요. 이때 종가가 7,440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17,000원대니까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는 투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앞전에도 그랬지만 갑자기 투경 지정 예고가 뜨거나 투경이 걸렸을 때는 잠깐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투경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신용도 못 쓰고 증거금율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주가 상승하는데 제약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급등주들은 투경 걸리면 주가가 잠깐 이렇게 눌리거나 쉬어가는 편입니다. 뭐 앞전에도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는 투경 지정 예고 뜨고 한번 눌렸고. 자, 물론 지금 상승의 힘을 봤을 때 투경이 걸린다라고 해서 이제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근데 투경 걸리고 일반적으로 앞전의 흐름들을 봤을 때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으니까 혹시나 이제 월요일부터 봤을 때 투경이 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겁먹거나 걱정하거나 이거 이제 고점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경은 일시적인 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일 뿐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경 걸려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쉬어간다? 그럼 오히려 땡큐죠. 이제 쉬어갈 때 또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투경 요건에 지금 해당이 되는 상태라서 일단 먼저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 다음 주도 폭등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폭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대한광통신 폭등.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대한광통신 이거 더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눌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한광통신에 대한 영상 또 올려드리면서 이제 4월 8일날 상한가 임박했다. 주포는 계속 사고 있다. 라고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이면 자, 이날 이틀 전인데, 자, 보시면은 뭐 오늘 29%까지 찍었으니까 뭐 거의 상한가 맞춰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 채널에 대한 광통신을 검색해 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2025년 8월 달부터 하반기 주가 폭등한 이후 9월에 크게 갈 겁니다. 눌림 타점 쓸어 담아라 이런 식으로 8월 달부터 매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이야 대한광통신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이 종목에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자, 보면은 제가 이제 8월 달이면 이때예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 이때 주가가 이제 뭐 1,000원대였거든요. 1,000원 아니면 뭐 900원 이럴 때였는데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18,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18배.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죠.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제 종목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미리 타점을 알려드리는 게 우리 채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저기서 저랑 잡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광통시는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앞전에 단기 저항대 15,000원 부근 여기 한번 또 뚫어냈고, 그리고 거래 터지면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올라올 때 지금 수급을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앞전에 제가 4월 8일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이 매수 창구들을 봤을 때요, 자, 확대를 좀 해보면 뭐 메릴린치라던가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외국계 창구들이 일제히 매수를 하면서 주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제가 주포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진짜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 다음날 봤을 때 주가가 살짝 눌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떨어져야 정상이죠. 왜냐면 이제 전날 매수를 했던 투자 주체들이 다 매도로 돌아섰으니까. 자, 근데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수급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 갖고 온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수급 형태는 뭐예요? 외국인이 팔았던 거를 다른 투자 주체들이 다 쓸어 담아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손들이나 개인들이 또 들어온 겁니다. 매집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수급을 살펴본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모건스탠이나 뭐 JP모건 이런 외국계 증권사에서 사고 팔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는 광기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순위를 봐도 대한광통신이 코스닥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근데 한 번만 1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뭐 전날에는 2위고, 그래서 계속 상위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자, 기본적으로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지만 지금 광통신 테마가 열풍이잖아요. 근데 그 열풍 안에서도 대장급 종목이니까 얘가 대장주예요. 쉽게 말해서 코스닥을 이끌어주는, 지금 상승하는 때 코스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대한광통신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광기의 시장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쉽게 안 꺾이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뭐 팔아요. 외국계에서 매도가 나와요. 그래도 개인들이 사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잡혀 있어서 매수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어지간히 하락이 나와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끌어올려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외국계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주가가 이제 크게 밀어 올렸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면은 이거 외국인들이 전날에는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잠깐 눌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내려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세게 사면서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엄청 들어왔어요.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오늘 특이한 점은 연기금은 그동안 주구장창 매도만 했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근데 오늘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계속 팔다가 이제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종목 더 가겠구나라고. 그래서 일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이제 긍정적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창구의 성격이 단타 치러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번도 매수가 없었던 연기금에서까지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도 이 종목의 방향성을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매도를 보니까 코스닥에서 전날 주가가 살짝 내려갈 때 찍어 누릴 때 보니까요. 자, 대한광통신이 이제 한 26위 정도.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공매도량이. 그래서 아마 대한광통신 이거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면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공매도라는 것은 어쨌든. 근데 이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다가 바로 지금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만큼 이 종목의 힘이 지금 안 꺾이는구나 라는 거를 얘네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바꾼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광통신 열풍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가 상장 후에 해외 ETF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광통신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선택이 아닌 필수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전에 보면은 이 ETF에는 뭐 광통신 장비 업체인 루멘텀, 시에나, 코인런트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되었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루멘텀이나 코이런트는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광통신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미 광통신 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 테마가 아니라 다음 AI 인프라 핵심을 미리 잡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광통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테마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주가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봐도 이게 거래가 계속 붙거든요. 이게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내고서도 거래가 지속적으로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아직은 상승 안 꺾인다. 지금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 매수 포지션으로 잡고 이제 상승을 봐야 될 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 좋고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 상승 파동에서 이 광기의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앞전에 이 광통신 테마 열풍이 불기 전에 가장 강력했던 테마가 뭐예요? 자, 대표적으로 원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 중에서도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3천 몇백 원일 때부터 주가가 3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7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광기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갔을 때 자, 이런 자리에서 못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점 찍고 이제 주가가 진짜 세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가격이 간혹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기의 종목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계속 매매도 가능하고 타점을 잡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고점을 찍고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 이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광통신도 물론 지금 상승 좋고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이게 꺾이는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못 팔면은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일단은 매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이게 수급이 꺾일 때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대한광통신 이제 올라갈 때 수급원을 살펴보면요. 자, 매수 쪽은 누가 많이 들어왔냐면 한국투자증권, 토스, 뭐 신한투자증권, JP모건, 뭐 메릴린치, KB증권 이런 데서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 이제 메이저 증권사들. 이 상승의 수급원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관여를 했죠. 토스라던가 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기관이라던가 법인, 그다음에 JP모건은 얘는 대표적인 외국계 창구, 그다음에 신한도 약간 기관성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반면 매도 쪽도 자 지금 교보에서 대량의 물량을 좀 던졌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성 물량이 좀 많은 데고, 그다음에 키움은 개인 투자자들. 뭐 그 아래 미래에셋, NH 이런 데도 이제 기관 물량들이 좀 강하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 기관들이 팔아대는 물량을 개인이랑 외국계 창구에서 좀 받아먹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꺾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무섭게 그때부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올라갈 때 막 따라붙는 매수도 잘하지만 이제 내려갈 때 투매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순식간에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꺾이는 시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나 토스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많이 나온다. 아니 외국계까지 매도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계가 매도를 많이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수급이 꺾이면서 주가가 좀 세게 내려 찍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이런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이제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으로 좀 알려드려 보면요. 자, 대한광통신에 제가 이제 이 노란색 선 있죠. 이거를 주포의 목표가라고 하는데요. 자, 올라갈 때 노란색 선 터치하면 주가 쉬어가고 노란색 선 터치하면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럼 다음 또 노란색 선 지금 터치하러 가는 모양새인데 그럼 다음 이 노란색 선 터치하는 지점이 한 24,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을 저는 24,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보긴 할 건데 이게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꺾인다라거나 이 종목의 주포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럴 때는 목표가를 잡아놨더라도 조금 더 빨리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가 달성을 안 했어도 이제 매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세력들의 이탈이 되는 순간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투자 경고라던가 아니면 더 올라가면 투자 위험 이런 변수들도 있어서 이게 투자 경고랑 투자 위험 걸리는 시점을 잠깐 피해가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정이 잠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를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까지 좀 시점들까지 감안을 해서 타점들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직은 그럼 상승 여력이 열려 있으니까 뭐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또 추가 매수나 또 매수를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수를 할 때는 조금 싸게 사야 되니까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앞전부터 타점을 잡아드릴 때 항상 공략을 했던 타점들이 주가가 눌릴 때예요. 자, 얘는 항상 주가를 음봉으로 찍어 누르고 급등을 시켜버리고 음봉으로 찍어 누르고 급등을 시켜버리고 찍어 누르고 급등, 찍어 누르고 급등시키는 패턴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이 이렇게 음봉으로 찍어 누를 때가 이 종목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많이 터질 때는 올라가죠. 근데 주가가 쉬어갈 때는 거래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좀 잠잠하고 주가가 잠잠해져 있을 때 이럴 때 타점들을 잡아야 그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이 거래가 터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줄어드는 구간들 있죠. 지금부터도 거래가 한번 터졌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줄어들면서 그런 타점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타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이제 첫 번째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먼저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눌림을 잡자라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광통신의 이 타점만큼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빨강색 화살표가 뜰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는데 이런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집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매집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오니까 대한광통신 이런 타점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눌림과 함께 이 세력의 매수가 타점이 뜨는 지점 여기서부터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다음 주 투자 경고도 걸릴 수 있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온 만큼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내가 매수 못했는데 급등했다. 매도 못했는데 떨어졌다. 자, 이런 상황 정말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제 중요한 매도나 매수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타점 알림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은 또 우리 채널에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또 다음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요거 타점 알림 문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이거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럼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이런 중요한 주력주들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대한광통신을 이거 2025년 8월 달부터 우리 채널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했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걸 어떻게 알고 매매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이런 세력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이 뜨고 이제 크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자주 나오는데 대한광통신도 이런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타점이 뜨는 게 대한광통신만 이런 타점이 뜰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뭐 최근에 코스닥을 광통신 테마가 주도를 한다라고 치면은 코스피는 건설주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를 매매를 하는 게 뭐 대한광통신도 있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 광통신 테마주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광통신만 매매를 할 게 아니라 광통신 테마 다른 종목들도 이런 타점이 뜰 때 매매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얘네도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로 매매를 하면서 최근에 뭐 대우건설 같은 종목도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통신 테마도 보면은 대한광통신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물론 대한광통신이 대장주이긴 합니다. 근데 얘가 대장이 아닐 때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를 지금 끝까지 발라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광통신 테마 전체 종목들을 다 보면서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거고, 뭐 건설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테마.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 상상한 거 한번 보세요. 대우건설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대한광통신도 잘 올라갔지만 이렇게 대우건설처럼 건설주에서도 이런 대장급 테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포의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는 지점들을 공략을 하니까 타점 뜨고 올라가고 타점 뜨고 올라오고 타점 뜨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이 뜰 때마다 공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타점들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 채널에서 다음 주력주로 이제 매매를 하려고 보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력주, 다음 주력주는 또 어떻게 공략을 해볼 건지까지 지금부터 바로 한번 알려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한광통신 뒷부분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리 한번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 뒷부분 놓치면 다음 주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집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뭔지 아시나요? 로보테마에서 나왔는데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지난해 시총 증가율이 무려 1500%나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넘버원 종목이죠. 자, 근데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원익홀딩스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같이 매매를 했는데, 우리 채널에 검색해보면 영상이 제가 올려드린 게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라는 건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자, 원익홀딩스 보면은 제가 2025년 2월 24일부터 이때 제가 새로운 로봇 대장주가 등장했다, 대폭 등전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매매를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월봉 차트로 봤을 때 2025년 2월이면 자, 이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때 시작점에서 잡아서 또 이런 상승들이 나온 건데, 이런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었던 비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고 이제 강력한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포들의 움직임을 좀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을 우리 채널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주포들이 매집한다, 움직인다라는 신호니까, 자, 매집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죠. 또 타점 뜨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상승의 파동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종목 놓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쉽겠지만 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또 있다면 반드시 좀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뭐 단기 급등 타점도 될 수 있고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채널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혹은 단기 매매 종목이 또 있다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이 황소의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는 종목들, 타점을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010-6790-5019로 다른 거 안 되고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 보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황소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황소의 이 주포들의 매집 타점 뜨는 종목들 타점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황소라고 남기셔서 내일부터는 중요한 종목들 타점 나올 때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정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맞춰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채널 구독자 수가 벌써 37,0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새 저는 또 이제 영상 촬영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전달 드리려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 보시고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여기서 신고가는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앞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정확하게 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가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 흐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 보세요.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 떴죠.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 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 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찍고 안 밀렸어요.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하나의 변수만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리 이제 종목이 강력해도 갑자기 시장이 급락하거나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근데 이게 이슈가 나왔어도 지수가 내렸어도 어지간하면 올라갔거든요. 간혹 지수가 정말 세게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주가가 내리기도 하니까 이럴 때는 살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잠깐 조정이 나와도 막 마이너스 20% 이렇게 때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 이거 수급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변수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로 올라갈 것도 잠깐 눌렀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고요. 앞전에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뜨면서 주가가 한번 눌렀다가 하고 지수가 급락하면서 갑자기 대한광통신도 한번 찍어 눌렀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매수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털리거나 이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또 강력하게 들어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치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먼저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앞전부터 세력의 매수가 뜨고 노랑스선 터치하고 쉬고 노랑스선 터치하고 쉬고 다시 노랑스선 터치를 하러 가니까 매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 2방 정도는 더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게 올라가기 전에 살짝 올랐다가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눌림이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종목의 눌림 타점, 거래가 줄어든 눌림 타점이나 세력의 매수 타점들을 포착을 해내면서 타점들을 잡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타점이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타점 알림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또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은 다행히 이제 눌림이 나오다가 이란과 미국이 휴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의 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잡음은 좀 있을 겁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둘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이란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음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종전으로 이제 가는 방향성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대장급 테마들이 보통 떨어질 때가 시장이 꺾일 때인데 시장이 견고하고 계속 우상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수급이 활발하게 돌고 투자 심리가 좋으니까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도 또 대한광통신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